6월 27일 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명시한 팩트만 전해드려요. Trạng doanh nghiệp giai đoạn này, 광범위한 các lao 노동 động để 고갈, khôi phục và mở rộng sản xuất vẫn chưa hạ nhiệt. Nhiều doanh nghiệp 기숙련, đã nỗ lực vượt 간단한 khó sau đại dịch, 포지션부터 고급 ổn định sản xuất, 전문가까지 nhưng lại 지원자를 gặp 찾는 trở ngại 것은 lớn vì 코로나19 thiếu lao 이후 động. 각 사업의 골칫거리입니다.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Phẩm Hoành, 인포플러스의 thành phố Biên HR Hòa 팀장인 hiện có V. trên N. 100 Phuong lao động 씨는 làm việc 회의마다 ở các xưởng 상사가 gỗ. 어떤 포지션이 Hiện hàng hóa rất 채용되었냐 dồi dào trong 묻습니다. việc tuyển dụng lao 라고 động không hề dễ dàng. 이야기했습니다. Do thiếu lao IT động, 기업에 việc sản 속하는 xuất các 그녀는 mặt hàng gỗ 과거엔 xuất khẩu 일에서 bị ảnh hưởng 유월이 rất lớn. 채용식이었다고 Công ty không 합니다. dám nhận thêm đơn hàng mới. 왜냐하면 이 Mặt khác, 시기에 trước 종종 Tết, 이직을 nhiều 했기 lao động đang nghỉ việc 때문입니다. về quê. 그러나 Đến nay, 올해 vẫn chưa trở lại làm 상반기는 việc, 그렇지 nên hầu như 않았습니다. các xưởng đều thưa thớt lao động 그녀는 làm việc, 지금까지 nhất là lao động phổ 지원자는 thông. 전 부문에서 작년에 50에서 60%에 불과합니다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HR 부서에서 지원자에게 전화하면 더는 이직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사무직과 전문직뿐 아니라 기숙련 노동자 모집도 이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혼 베트남 인사부 책임자 전 티뚜얀 증 씨는 직원들이 유연한 근무 시간과 이에 맞는 수입을 고를 기회가 많아 마트 영업 직원 모집이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이혼 베트남은 정규직 1,000명과 기간제 약 2,000명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사 총법인장 팜광 아잉 씨는 2022년 초부터 기간제로 일하고 주급을 받겠다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는 공장에 체류하기를 원하지 않고 바로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1에서 23년 가공 및 제조업 기업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생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호텔 관광산업도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 간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일부 직업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희소성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급여보다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며 자유롭고 유연한 원격 근무를 원한다는 분석입니다. 좋은 직업의 설문조사에도 올해 3, 4월 직업 선택 시 고려 요소의 유연성, 시간적 자유가 급여와 교육 및 훈련과 함께 1위로 올랐습니다. 베댓 1위는 너무 낮은 급여로 직원 고집을 하는데 어떻게 채용합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2위는 전혀 놀랍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잘하든 못하든 2억 동 내놓고 해외 근로로 월 3에서 4천만 동을 번다. 대졸자는 잘하면 기술자로 6에서 7천만 동을 번다. 사는 집은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고 가족회사 취업시키고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창업한다. 자격이 없거나 졸업 못하면 온라인 판매나 그랩 운전을 하고 이미 월 1,000만 동 이상을 번다. 라는데 정말 베트남 현지 취업의 메리트가 떨어진 건 사실이죠. 코로나19로 잠시 억제되긴 했는데 해외에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베트남인민 은행 계좌 속 보관 금액 놀라워 1천조 동 넘어. 사람들은 예금 계좌에 나날이 많은 돈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인당 평균 710만 동을 넣었고 올해 1분기 말에 880만 동까지 올랐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개인 예금은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약 103조 6천억 동이 증가하여 공식적으로 1천조 동을 넘었습니다. 올해 5개월간 금리를 4차례 인상하여 연금리가 일반적으로 1.5에서 2% 오른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이며 개인 현금의 경우 주식 투자에서 빼고 들어온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Thưa quý vị,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Hồ 인민, Chí Minh vừa có văn 코로나19 bản yêu 백신 cầu các 접종 cơ 서약 quan ban 서명 ngành tăng 필수. cường chiến dịch truyền thông vận động người 한종론 dân tiêm vaccine 예방보건국장은 phòng COVID-19. 인민의 코로나 Theo đó, 백신 người dân 접종 không 서약 đồng ý 서명이 tiêm mũi 3, mũi 필요하며 4 phải ký 코로나19 giấy cam 예방의 kết và 당사자 chịu trách 책임을 nhiệm nếu để 제고하는 lây lan 데 dịch bệnh.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이번 남부각 Ủy ban 성시에 nhân dân 6월 thành phố giao ban 30일까지 quản lý 지정 các khu 접종을 chế xuất, khu công 완료하며 nghiệp, 접종하지 công ty, 않아 xí nghiệp, doanh 감염된 nghiệp 경우 tiếp tục đẩy mạnh tăng 책임진다는 cường truyền thông, 서약서의 vận động người 서명을 lao động tiêm 요구하여 나온 vaccine, tiếp 보도입니다. tục lập danh sách người lao động đủ điều 예방접종을 kiện tiêm 계속할 mũi nhắc 경우 lại lần 2 합병증이 để phối hợp 우려된다는 tổ chức 생각에 tiêm vaccine 대해서는 ngay tại nơi 시행령 làm việc,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104/2016 tiện cho người lao NC động. 필고에 따라
접종 후 후유증 및 장애는 30개월분의 금연과 기타 비용 보상, 사망은 10개월의 기본급과 유족에게 1억 붕의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베댓 1위는 접종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 서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접종은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입니다. 2위는 접종하고도 남을 감염시키면 이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3위는 인민의 실천을 원하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마다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행정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추적 피해 26년 가까이 다낭산 전 은행 간부 금을 걸려 26년 가까이 추적을 피한 후 전 타이빙성 타이티언 농협은행 간부는 방금 다낭시에서 체포 구금되었고 70억여 동의 횡령 관련 조사 업무를 위해 현지로 이송되었습니다. 1989년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현 농업은행의 지점에 속한 금은방이 금은 거래, 가공, 전당포 대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보고서를 매장에서 작성하여 보내는 시기라 허위문서로 관리자 4명이 기록을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8월 20일 농협은 그중 3명이 매장을 이탈한 것을 발견했고 기금과 금 69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피해액은 총 70억 5,600억 동이었고 당시 매니저인 도태남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부점장 겸 회계 레티안과 창고관리 겸 출납개원인 팜티 흐엉은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흐엉의 체포 후 진술로는 다낭에 와서 26년간 여러 곳을 전전하며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물가로 70억 동이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비엔화시 중심가 총 맞아 숨진 청년 6월 27일 새벽 동나이성 비엔화시 딴띠엔동 응우예나이 포옥로를 지나던 청년 한 명이 총소리 후 쓰러졌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당국은 피해자 몸에 많은 총상을 확인했습니다. 총에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는 동나이성 비엔화시 꽝빈동 거주 17세 판대 타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7일 새벽 1시경 행인들은 상이 오토바이를 타고 떤띠엔동을 지나 떤퐁 사거리를 향하다 갑자기 도로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상은 많은 총상으로 의심되는 상처와 함께 응급이송되었고 응급처치 후 사망했습니다. 산탄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대로에서 17세가 총에 맞을 일이 뭘까요? 미스 유니버스 베트남에서 영어 답변으로 웃음거리. 대회에서 점수를 따길 원한 많은 2022 미스 유니버스 베트남 참가자들은 이중 언어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의 아니게 SNS의 웃음거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승 16명 중에서 한 명은 제대로 대답 못하여 울음을 터뜨렸고 흐옹 리와 내남은 영어가 약하지만 영어 대답을 선택하여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영어를 잘하는 후보자가 두각을 드러내기도 하여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인터넷에서도 2번째 출전하면서 저 정도인가 굳이 영어를 해야 했나라는 비판과 용기 있게 소통하는 모습은 칭찬해야 내용은 좋았다라고 옹호로 갈렸습니다. 는 이 3명인데 3회 띠띠엔의 다이어트 성공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90kg까지 쪘지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36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오늘